저는 이정자입니다. 75살이죠. 시골에서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서점을 열었어요. 평생 아이들과 책을 가까이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과는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교사 시절 너무 엄격하게 살았거든요. 규율에 철저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4시쯤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녀석이 가방을 툭 던지더니 한숨을 쉽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 봤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모른 척 지나갔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가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정작 우리 가족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딸 유진이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간호 파트장이라 바쁜 건 알지만 얼굴이 날마다 초췌해지고 있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가끔 손목에 멍자국 같은 게 보이는데 물어보면 그냥 부딪혔다고 해요. 유진이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쳤거든요. 그 이후로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며 집안을 책임지고 있어요. 저도 서점 수입으로 조금씩 보태지만 대부분 유진이 어깨에 달린 일이죠. 어젯밤에도 유진이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오늘도 힘들었구나. 제가 말했지만 유진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별말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이상해요. 딸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민준이도 엄마를 걱정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밤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니?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사 시절 학생들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제가 정작 내 딸의 변화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출근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긴 했지만 얼굴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가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유진아,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없어요. 엄마 그냥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유진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서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딸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늘 말했죠.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그날 저녁 민준이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어젯밤에도 울었어요. 정말 조용하게 울었는데 저는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유진이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서둘러 나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오전 10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혈압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일하는 미래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받을 겸 딸 얼굴도 볼 겸 해서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분이 말씀하시길 유진이는 지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간호부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제 딸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요. 이유진 파트장, 입원이 몇 번째야? 실수가 너무 많아. 그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원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당당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면. 원장이 유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제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잘못도 없는 아이를 때리려고 했던 순간이요. 그때도 저는 참지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진료 시간이... 간호사가 말하려는데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엄마, 왜 여기에? 유진이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원장은 제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업무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업무라고 하셨나요?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업무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유진 파트장 어머니시군요. 따님이 요즘 실수가 많아서 지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도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면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교사 시절 배운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됐어요. 그냥 가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의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멍 자국이 있었어요. 유진아, 그 멍은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만 가주시죠.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발 병원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제가 실수를 했어. 실수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야.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몰라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혼자서 민준이 키우고 집안 경제도 책임져야 하고 그 사람 눈밖에 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니? 다른 선택이 있나요? 제가 나가면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서점 수입으로는 유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사 시절 줄곧 아이들에게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 다음 날 저는 유진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민준이를 일찍 재우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유진아,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안 돼. 지금 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아, 엄마가 어제 본 게 전부가 아니지. 유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원장이 너한테 다른 짓도 했지.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매일 밤 울고 있는데. 그건 유진아, 엄마는 30년 넘게 교사를 했다.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을 때 표정이 어떤지 다 알아. 그제야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이 가끔 저를 사무실로 불러요. 그리고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에 손을 대거나 그런 식으로 괴롭혀요. 싫다고 하면 업무량을 2배로 늘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줘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야?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유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오히려 저만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이혼녀라는 딱지 붙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유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제발 병원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서면 상황만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사 시절 못된 교감이 학생을 괴롭힐 때도 다들 그랬어요.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참지 못했거든요.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제 평생 신념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일찍 나가면서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가 우는 소리 또 들었어요. 할머니랑 싸워서 그런가요? 민준아,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뭐라도 해주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민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그때 오랜만에 손님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았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정자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보고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민수예요. 예전에 선생님께 배웠던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민수야. 제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정장도 잘 어울리고 뭔가 성공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지금 뭐 하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니. 정말 놀랐어요. 민수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네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이었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일을 못 하셨죠. 그래서 민수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선생님이 직접 민수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설득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민수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그리고 장학금도 알아봐 드리고 교복이며 책값도 지원해 드렸어요. 선생님이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건 당연한 일이었어.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러셨거든요. 오직 선생님만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유진이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민수를 보니까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민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선생님, 저한테는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어. 그리고 저는 민수에게 유진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병원 원장의 성추행, 부당한 대우, 그리고 유진이가 참고 견디고 있는 상황까지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그건 명백한 성추행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절대 참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딸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민수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성추행 피해자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이니?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민수가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를 믿어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과 따님을 믿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5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야, 유진이가 반대하고 있어. 괜히 나섰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선생님, 따님을 설득해 보세요.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선생님은 평생 정의롭게 사셨잖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딸과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엄마 옛 제자를 만났어.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더라. 유진이가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제야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설마 제 일을 남한테 다 얘기하신 건 아니죠? 유진아,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 민수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유진이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아침에 유진이가 출근하기 전, 저는 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어제 만난 변호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만 해도. 엄마, 저는 정말 싫어요. 일이 커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하는 거야.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원장에게 맞서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래도 해봐야 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도울게요. 민준아, 넌 공부나 해. 유진이가 쌀쌀맞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도 어른이에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유진이가 조건을 걸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기로 해요. 물론이지. 그날 오후 민수가 서점으로 왔습니다. 유진이는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선생님, 제가 미리 조사해 봤는데요. 미래병원 김철수 원장은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다들 조용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철수 원장은 이전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이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제대로 대응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저녁에 유진이가 집에 돌아와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유진 씨, 이런 일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유진이가 조금씩 설득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박은영 씨, 최미라 씨, 그리고 신입 간호사 김소희 씨도요. 민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도 있을까요? 청소아 씨는 이순옥 아주머니가 한 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직 직원들도 원장이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하나씩 접촉해 볼게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도울 방법이 있어요. 민준아, 넌 아직. 유진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진지했어요. 엄마, 저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어요. 원장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녹음하면 증거가 되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요.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가 다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만나서 증언을 확보하고 민준이는 기회가 되면 원장의 행동을 녹음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먼저 박은영 간호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유진의 소개라고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박은영 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미라 간호사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제 그만 참아야 해요. 저는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청소아 씨는 이순옥 아주머니도 도움이 됐습니다. 원장이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엄마를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요. 그런데 마침 원장이 유진이를 사무실로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유진 파트장, 이번 달 실적이 좀 아쉬운데.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지. 그리고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요즘 너무 까탈스러워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좀 더 친근하게 지내면 안 될까? 원장님, 저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식사나 함께 할까? 죄송하지만 집에 가야 해서. 집에 뭐가 그리 급해? 아들은 이제 컸잖아. 민준이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을 때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병원 원장을 하고 있지? 민수도 녹음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걸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유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유진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민수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병원 측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아침 일찍 민수가 서점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될까? 병원 측에서 조사팀을 꾸릴 거고 원장은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 씨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유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는데 무슨 고발을 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진정해, 유진아. 민수한테 미리 들었어. 어떻게 해야 해요? 원장이 당장 사표 쓰라고 해요. 절대 사표 쓰면 안 돼. 민수한테 연락할게.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원장이 유진이한테 사표 쓰라고 협박하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에요. 유진 씨한테 절대 사표 쓰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갑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원장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원장님이시죠? 저는 이유진 파트장의 법적 대리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원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고 민수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변호사라고요? 뭔 소리예요? 원장님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민수가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때 병원 부의사장이 원장실로 들어왔어요. 박정호 부의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부의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부의사장님, 이건 악의적인 모함이에요. 하지만 박 부의사장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원장님, 일단 자리를 피해 주시죠. 제가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장이 나간 후 박 부의사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저희도 김 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불만이죠? 병원 운영 방식이나 직원 관리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박 부의사장은 원장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원장을 제거할 기회로 본 거죠. 조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사팀이 꾸려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른 간호사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그래, 다들 어떻게 반응해? 박은영 언니랑 최미라 언니도 정식으로 증언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민수 말대로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장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밤 9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김철수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 맞죠? 당신이 누구세요? 김철수입니다. 따님 직장 상사고요. 순간 제 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무슨 일로 왔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세요. 원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르신, 이 일을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따님이 계속 병원에서 일하려면 서로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화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따님도 이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잘못해 놓고 지금 뭔 소리예요? 어르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법정까지 가면 따님만 힘들어져요. 그때 유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원장님, 왜 여기에? 유진 씨,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원장님, 집까지 찾아오시면 안 되죠. 유진 씨, 우리 서로 손해보지 말고 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때 민준이도 나왔어요. 그리고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러설 생각 없어요, 원장님. 유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진 씨,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건 원장님이에요. 원장이 화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유진이가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해서 원장이 집까지 찾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돼요. 민준이가 또 녹음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승부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집까지 찾아온 다음 날, 병원에서는 정식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아침 일찍 와서 최종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유진 씨와 함께 이사회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증언이 아주 중요해요. 오전 10시, 저와 유진이는 민수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박정호 부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 5명이 앉아 있었고, 김철수 원장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진 파트장님과 어머님, 그리고 김민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박 부이사장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김철수 원장에 대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고발건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김 원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부이사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 차례가 되면 해명하시죠. 민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오늘 제출할 증거들을 보시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서,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가 녹음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즘 너무 까탈스러워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좀 더 친근하게 지내면 안 될까? 김 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김 원장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은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두 번째 녹음은 원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따님이 계속 병원에서 일하려면 서로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올 때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다음 유진이가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지난 반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김철수 원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거부하면 업무량을 2배로 늘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김 원장이 또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정자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고 평생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 병원에 와서 제 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앞에서 김철수 원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제 딸 손목의 멍 자국도 오해인가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교사 시절 비슷한 일을 많이 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요. 그때마다 저는 참지 못했어요. 옳지 않은 일이니까요. 박 부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 원장은 제 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그때 민수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은영 간호사, 최미라 간호사, 김소희 간호사, 그리고 청소부 이순옥 아주머니까지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사 중 한 분이 김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이 모든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원장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박 부이사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저희도 김 원장의 병원 운영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요?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의혹,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오늘 확인된 성추행 문제까지. 김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부이사장님, 그건. 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1시간 반 동안의 회의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원장의 즉시 해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건 음모예요. 부이사장이 저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 부이사장이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유진 파트장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병원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민수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우리 세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철수 원장이 해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도 빨라졌고, 무엇보다 얼굴에서 밝은 표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료들이 모두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래.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병원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영 간호사와 최미라 간호사도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김철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유진이와 제 관계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참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준이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아, 내가 녹음해서 도와준 것도 정말 중요했어.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하잖아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 서점에서 했던 말을 민준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검찰에서 김철수를 정식 기소했어요.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협박 혐의로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추가 고발을 했어요.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김철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박정호 부의사장이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진이는 간호부 총괄 파트장으로 승진했어요. 동료들의 추천이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유진아. 앞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할 거예요. 유진이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민준이도 변화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김민수 삼촌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민준아. 그리고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요. 민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서 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뭔 소리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사건 이후로 비슷한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피해자들 말이에요. 그래. 네. 선생님과 유진 씨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로 시작했던 일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전에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5년 전에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서점 간판 불빛 아래서 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와 민준이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요. 민준이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유진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진이가 웃었어요.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민준이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정의가 뭔지. 민준아,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네, 할머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사 시절부터 줄곧 지켜온 신념이 있었어요. 옳지 않은 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신념이 이번에도 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제는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점 문을 열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의감까지 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수도 가끔 서점에 들러요. 그럴 때마다 교사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유진이는 요즘 정말 당당해졌어요. 직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가족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서점 간판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이구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75살인 제가 이번에 증명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신념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들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깊고 따뜻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